자, 3번 문제입니다. 응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삼각함수값 기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꼭 알아둬야 될 건 그냥 점 주고 사인값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라서 이거는 응용 문제가 아니다. 심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과서에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절대값과 부호를 따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즉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고, 다음 두 번째, 프린트에서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대칭성을 이용한 어떤 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 정리가 안 돼서 많이 틀리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지나갈 텐데 첫 번째, 각이 그냥 한 바퀴 0부터 2파이까지 이 한 바퀴 안에 쉽게 그려지는 경우에는 그냥 삼각형을 그려서 그림 그리기가 쉬우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절대값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얼싸안고 가지고 부호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좌표 평면에 한 바퀴 안에 그려지는 간단한 각은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푼다. 삼각형 그리면은 부호를 알 수 없잖아. 부호는 얼싸안고 가지고 푼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0부터 2파 한 바퀴 안에 안 그려지는 경우, 즉 각이 음수이거나 아니면은 한 바퀴보다 크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각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우리 프린트에서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거 처리하는 방법 배웠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각이 이제 음수인 경우에는 홀함수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짝함수는 마이너스를 아예 무시할 수 있는 것.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각이 한 바퀴 안에 안 그려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앞으로 문제를 볼 때 한 바퀴 안에 그려지는지를 잘 보면 되겠죠. 예, 지금은 동경을 OP라고 할 때 점 P에 좌표를 아예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0부터 2파이 사이 안에 들어오는 각이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풀려고 이제 해야 되죠. 삼각형은 어떻게 구하더라?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든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 각 변의 길이를 구해서 풀었었다. 그죠? 자, 지금 이 길이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빗변의 길이는 루트 5가 됩니다. 그때 어떤 각의 사인값, 코사인 값을 읽더라. 바로 이제 X축과 이루는 저 각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 값을 일단은 부호 무시하고 절대값을 먼저 구합니다. 자, 사인 세타는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읽으면은 루트 5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제 절대값이 루트 5분의 1이 되죠. 그러고 나서 부호를 결정하는데 부호는 이게 얼싸안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얼싸안고 가지고 부호를 결정해주면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간단하게 이 두 개를 곱한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전혀 틀린 문제가 아닌데 언제는 삼각형을 그리는지 언제는 얘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세타가 4, 4분면의 각일 때 4분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냥 이거는 얼싸안고를 쓰라 부호가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문제다. 바로 알아채야 되죠. 얼싸안고입니다. 그냥 바로 얼싸안고. 자, 그 다음에 식이 조금 복잡한데 잘 보면 절대값도 들어가 있고 루트 안에 제곱 들어간 것도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요거가 바로 떠올라야 되고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루트 A 제곱이나 절대값 A나 정확히 같은 뜻이라는 거. 이거를 A가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 내지는 A가 음수일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요새 말로 무지성이라고 하죠.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두 개는 무조건 같은 겁니다. 자, 왜 같은지 설명하려면 중학교 수학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스킵하고 그리고 절대값 A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A, 0보다 작으면은 부호가 바뀐다는 말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더라. 이런 것도 그냥 툭 건드리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를 출력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절대값 안에 3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3은 양수니까 제곱과 절대값을 없애고 이렇게 3이 양수니까 바로 A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음수죠? 음수이기 때문에 요 루틴을 따라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루트 안에 먼저 계산해보면은 루트 9가 되기 때문에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처리는 그냥 신속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중3 때 굉장히 갈고 닦았던 이거가 쓰이겠구나. 요 모양 보고 바로 알아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한다고? 이 기호 안에 뭐 절대값이든 루트 제곱이든 여기 있는 게 뭐일 때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처리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 안이나 요거 안의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항상 관건입니다. 이런 모양 등장하면 다시 말해서 절대값 안에 이 부분, 제곱 안에 이 부분, 코사인 안에, 그러니까 제곱 안에 이 부분, 이 세 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내는 문제다 하는 거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각을 대략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죠. 따라서 얼싸안고여에서 코사인만 양수이고 나머지 두 개는 모두 음수입니다. 알아둔 상태에서 첫 번째 요거 먼저 부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인 세타는 방금 우리가 음수라고 구했죠. 그래서 1번은 끝났고 따라서 절대값 사인 세타는 이 안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와서 절대값 기호를 없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부호를 알아보자. 얘의 부호를 알아보자. 얘는 지금 방금 우리가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라고 했고 코사인 세타는 양수라고 했죠. 여기서. 따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루트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은 여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안에 거는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즉 괄호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사인 세타도 방금 우리가 양수라고 구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는 그냥 모든 기호를 없애고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나 루트 같은 기호를 모두 벗겨냈으니까 이 세 개를 가지고 답을 구하면 자,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됐고 마이너스 두 번째 거 그 다음 플러스 해서 이제 사인 마이너스 사인 각각 하나씩 없어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없어져서 답은 간단하게 0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맨날 물어보는 절대값 그리고 루트 제곱 이거 처리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구나. 바로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부호를 알아내야 되는구나. 루트 제곱 안에 있는 이 녀석의 부호를 알아내라는 문제구나. 그거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제 삼각함수 부호와 관련된 문제니까 얼싸안고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각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고 자, 4분면 얘기 나오자마자 이거는 삼각함수의 부호와 관련된 문제이겠다. 바로 캐치를 해야 되죠. 이제 얼싸안고가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어떤 복잡한 분수식이 나와 있고 탄젠트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이 2, 4분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를 좀 터득을 합시다. 사인이랑 코사인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사인만 알아도 지금 탄젠트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코사인만 알아도 탄젠트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사분면이니까 동경이 여기 가 있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내리면 이 삼각형에서 예를 들어서 코사인만 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코사인이 3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어차피 높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 볼 때 떠올려야 되는 거. 사인, 코사인 중에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탄젠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부호까지 확실하게 정해줬으니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사인, 코사인을 구해가지고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게 바로 떠오르면 좋겠어요. 자,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 식을 바라보니까 왠지 얘를 정리하면 뭘 알 수 있을 것 같다.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코사인 값을 구해서 아까 말했던 방법으로 탄젠트를 구하는 그런 풀이 방법이 되겠구나라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천천히 복습해야 될 걸 좀 정리해보면 일단 삼각함수 아까 4분면의 각 제2 4분면이라는 언급이 나왔으니까 부호 알아야겠지. 그래서 얼, 싸, 안, 고 이것도 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식이 분수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수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분수끼리 더하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통분이다 하는 거 생각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라고 하든 지금처럼 문자가 들어가 있든 무조건 분수 덧셈은 통분입니다. 그래서 통분이란 생각이 안 떠올랐다면 떠오를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다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쓰게 될 텐데 이 두 가지 유명한 식들이 있죠. 첫 번째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더하면 1이 되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이에 관계식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셋 중에서 아무렇게나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고 때로는 지금처럼 부호가 결정되면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식은 요 완전 제곱식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를 알면은 얘를 알면은 사실상 이거를 알기 때문에 얘를 구할 수 있고 뭐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거고 이제 문제 풀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분수식이니까 자연스럽게 통분을 하자. 자, 통분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이렇게 곱하는 친구들은 많던데 항상 괄호해주고 주어진 식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곱해주면은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주고 항상 괄호를 해주고 그럼 이제 분모가 통일이 되었죠. 그래서 분모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의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만 남기고 다 이항하면은 저 식에 의해서 얘는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리고 분자를 처리하면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2만 남습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 분의 2가 되고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이것의 값이 8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이 되죠. 자, 따라서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제곱 벗기면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각은 분명히 2, 4분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아니죠. 각을 한번 표시해보면 올, 싸, 탄, 코 요 내용에 의해서
이사분면에서는 사인은 양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니고 사인은 뭐가 되겠다?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어가지고 사인이 2분의 1이 되게끔 변의 길이를 나타내 봅시다. 그럼 빗변의 길이가 2고 여기가 1이란 얘기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또는 1대 2대 루트 3 그거 쓰면 되죠. 여기가 루트 3 됩니다. 따라서 탄젠트의 값은 루트 3분의 1이고 부호는 각이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2차 방정식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이꼴 0의 두 근이 사인 코사인. 2차 방정식에 두 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뭐더라? a분의 b더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더라. 이런 식으로 계수들과 근 알파 베타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했었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방금 두 근의 합은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a 자리에는 3이 들어가 있고 b 자리에는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두 근의 곱을 구해주면 3분의 k가 됩니다. 자, 그런데 두 근이 각각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두 근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이라는 뜻이 되겠고 얘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 이 3분의 k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느냐? 1번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2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k 두 관계식을 얻어냈고 이제 우리는 k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a 플러스 b의 값이 나와 있고 a 곱하기 b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도 알 수 있냐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값이 항상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하면 항상 합이 1이 되죠. 자, 그럼 이 세 개를 어떻게 연결지으면 될까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또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그 공식을 그대로 적어보면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듯 하면서 못한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많은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완전 제곱식 써야지까지는 알아놓고 그걸 머리를 쓰려고 해. 그냥 공식을 쓰세요. 공식을 일단 써. 그냥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선생님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선생님도 이까지 공식만 적었지 답을 안 구했잖아. 그래서 한 번에 답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 개를 묶는 데에 쓰이는 공식이 뭐가 쓰이겠다 싶으면 그냥 그 공식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적으세요. 자, 그러면 현재 사인 코사인 합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 얘는 우리가 항상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현재 3분의 k를 대입을 해주면 좌변은 9분의 1이 되고 우변은 1 플러스 3분의 2k가 되죠. 따라서 3분의 2k는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고 따라서 k는 대각선끼리 곱하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자, 7번 다음 중 주기가 다른 하나를 고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프린트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삼각함수 앞, 뒤, 그리고 이제 각을 적는 부분에 다양하게 이러한 개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 A, B, C, D의 각각의 역할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A와 D는 어디에 쓰이느냐? 최대값을 절대값 A 플러스 D,
최소값을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로 바꾸는데 이제 기여를 하죠. a와 d는 최대 최소로 바꾸는데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d는 주기를 바꾸는 데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기를 바꾸는 데 쓰이는 변수는 b이죠. 이거는 어떻게? 자, 주기를 원래 삼각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현재 sin x니까 sin x의 원래 주기를 쓰고 여기서 나누기 뭐 해주면 되더라? b의 절대값을 나눠주면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한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주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원래 함수가 탄젠트니까 탄젠트의 주기 적어주고 나누기 뭐 해주면 돼? 이 b를 절대값 씌워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의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주기밖에 없으니까 이 b 자리에 있는 숫자만 잘 봐가면서 빠르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주기를 지금부터 라지 t라고 할게요. 자, 1번의 주기는 2파이 나누기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의 주기는 역시 코사인의 주기 2파이 나누기 절대값 2니까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의 주기는 탄젠트의 원래 주기 파이 나누기 지금 x 앞에 숫자 1이 곱해져 있다고 보고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4번의 주기는 탄젠트의 원래 주기가 파이인데 나누기 자, 이 숫자를 그대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2파이가 됩니다. 이 번분수 처리하는 것도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던데 번분수 어떻게 처리하더라?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면 분모 분자를 모두 분수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럼 파이는 1분의 파이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안에 있는 것끼리 2개 곱하고 바깥에 거 있는 것끼리 2개 곱해서 각각 분모 분자에 올려주면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숫자도 안에 있는 거 2개 곱한 거 분의 바깥에 있는 거 2개 곱한 거, 즉 주기는 2파이가 됩니다. 4번만 지금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친김에 5번도 한번 해보면 주기는 2파이 나누기 2가 되어서 나머지 4개와 똑같이 파이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맨 처음 보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창의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처음 풀 때 틀리고 다음부터 비슷한 문제 나오면 줄줄줄 다 맞추면 돼요. 여기에 쓰이는 공식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공식입니다. 우리 교과서 80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여기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처리하는 게 등장하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지나갈 텐데 우리 교과서보다는 이제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됩니다. 자, 이때 세타는 예각으로 취급을 해서 처리를 하라라고 이제 배웠었죠. 자, 1단계는 n이 홀수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더라. 짝수일 때는 그대로 두더라. 자, 그 다음에 2단계 삼각함수 전체의 부호를 결정하는데 이제 변환하기 전에 원래 각이 몇 사분면인지를 보고 거기에서의 원래 함수, 이게 바뀐 함수 말고 원래 함수의 부호를 가져오면 되더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각만 이제 세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고 자, 이 문제가 처음에 막히는 이유는 우리는 사인 10도, 그 다음에 사인 45도, 사인 60도 이런 거면 몰라도 사인 10도, 사인 20도 이런 것의 값을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포인트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위에 다 제곱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인 제곱 세타와 관련된 공식이 혹시 내가 배운 게 있던가 떠오르게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인 10도를 모르면 혹시 사인 제곱과 관련된 무슨 공식이 있었나? 이렇게 돌이키게 되잖아요. 근데 있었죠. 자,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이 공식을 쓰는 건가? 이렇게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내가 비록 사인 제곱 10도의 값은 알 수 없지만 혹시 사인 제곱 10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 10도가 통째로 1이 되는 것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립니다. 자, 식을 오늘 처음이니까 중간에 점점점 생략된 것도 다 풀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인
제곱 90도는 사실 1의 제곱이잖아요. 사인 90도가 1이기 때문에 그냥 1로 고쳐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사인 50도를 좀 바꿔볼게요. 얘는 다르게 말하면은 사인 제곱, 자 50도 대신에 90도 마이너스 40도라고 고쳐도 괜찮죠. 그리고 90도 곱하기 1 마이너스 40도라고 고쳐도 괜찮죠. 그럼 얘는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이기 때문에 사인은 뭐로 바꿀 수 있고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가게는 일단 부호를 먼저 봅시다. 부호는 일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다 양수죠. 그리고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부호는 크게 관계없고 마지막으로 각은 그냥 40도만 남기면 되지.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방법에 의해서 사인 제곱 50도가 코사인 제곱 40도랑 같다는 겁니다. 식을 좀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고칠게요. 자, 정리됐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해봐도 얘는 뭐라고 바뀔 수 있겠어요? 똑같이 60도를 90도 마이너스 30도로 고치면은 이 90도 곱하기 홀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여기는 30도만 남겠지. 자, 나머지는 모두 감 잡았을 겁니다. 여기는 뭐가 되겠다? 똑같이 코사인 제곱에다가 20도가 되겠죠. 얘는 코사인 제곱에 10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짝을 지어서 한번 더 해봅시다. 사인 제곱, 자, 사인 제곱 1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0도. 즉,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20도. 즉, 요거 두 개죠. 이거 두 개도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어떻게? 두 개 더하면 1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랑 얘도 두 개 더하면은 1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껴둔 1까지. 총 1이 몇 개가 된다? 5개가 되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그냥 깔끔하게 1 곱하기 5, 즉 답이 5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 풀 때 누가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지? 그냥 틀리고 대신에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때 뭐 적절하게 이런 모양을 유도하게끔 사인 몇 개를 코사인으로 좀 바꿔주는 그런 방식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부터 좀 본격적인 응용 문제에 들어갑니다. 9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단원 평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중단원 마무리에 16번 문제랑 거의 흡사하고 사실 16번 문제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쉬운 버전이고 얘가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인데 어쨌든 두 개가 같은 계열의 문제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 이걸 마스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이 지금 현재 문제 9번과 중단원 16번이 왜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지 비슷한 문제인지 이걸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두 번째, 이 현재 문제 9번과 중단원 16번 같은 계열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라 하면은 지금 9번 문제, 16번 문제를 말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을 친구를 붙잡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라는 말은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마스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풀고 답만 나오면 끝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 때 관점을 살짝 바꿔야 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뭔지 한번 봅시다. 분명히 삼각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코사인 x라는 것만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주면 물론 치환의 기본기는 다들 아시죠? 치환하고 나면 항상 이 여러분 이게
병적으로다가 예민해져야 됩니다. 이 t의 범위를 적는 데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별다른 뭐 x의 범위는 0부터 뭐 2폴의 파이까지다 이런 범위가 없으니까 x는 실수 전체이고 실수 전체에서 코사인 x는 무조건 최대 최소값이 각각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지금은 t의 범위가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죠. 아마 앞에 16번 가면은 그것도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t의 범위를 적는 것도 언제는 16번처럼 어려워질 수 있는지 언제는 9번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제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그래서 이 9번이 쉽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문제 시작할 때는 삼각함수였는데 치환만 하고 나니까 주어진 식을 t에 대해서 고치고 나니까 2차 함수가 되어버려요. 이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삼각함수의 탈을 쓰고 있는 사실은 2차 함수 문제입니다.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그냥 이 함수를 ft라고 좀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러면 문제는 뭐로 바뀌느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물론 이제 경계값 포함해서 이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복습 달아놓았죠.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아예 마스터 합시다. 이 기회에.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만 둘 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2차 함수든 삼각함수든 아니면 내년에 배우게 될 더 복잡한 함수든 무조건 최대 최소는 그냥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끝납니다. 물론 자세한 값을 구하려면은 뭔가 더 해야겠지만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프 그리면 그냥 끝장입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이제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최대 최소는 그래프, 최대 최소는 그래프, 최대 최소는 그래프. 자, 근데 그래프 그리는데 2차 함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 fx라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fx의 식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다. 이건 너무나 쉽게 대놓고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굳이 다른 방법 쓸 거 없이 인수분해 한 다음에 x축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fx가 2x제곱 플러스 뭐 x 플러스 2 이런 거 한번 줘볼게요.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 뭐 근해 공식을 써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표준형으로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로 뒤에 상수항 빼놓고 두 개 항을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x가 되죠. 그래서 괄호 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곱해야 되나요? 4분의 1의 제곱을 더해야 되네요. 그럼 16분의 1이지. 그럼 나는 전체 식의 우변에다가 8분의 1을 더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상수항에서 도로 8분의 1을 빼줘야 균형에 맞죠. 그러면은 주어진 식을 이제 정말로 표준형으로 고치면 2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이제 상수항을 처리하면은 8분의 15가 되죠.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 8분의 15구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8분의 15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제 또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최대 최소는 그 뒤에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누가 너를 툭 치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 그러면은 그래프 그리는 게 핵심인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까지는 툭툭 치면 나올 정도로 복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주어진 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표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t제곱과 t가 들어있는 항을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상수항 2는 뒤로 빼주겠습니다. 안에는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t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괄호 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6분의 1을 해줘야 되네요. 그러면은 나는 전체적으로 8분의 1을 빼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뒤에는 8분의 1을 도로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식이
마이너스 2 곱하기 t-4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8분의 17이 되죠. 그 말은 이 함수 그래프는 여기다가 그릴게요. 일단은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4분의 1, 8분의 17입니다. 이제 여기가 t의 값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똑같이 표현을 합시다. 이 축에 더 가까운 숫자는 1이죠. 그래서 1은 최대한 축에 그냥 바짝 가깝게 그려주고, 항상 그릴 때 가까운 건 확실히 가깝게, 먼 거는 확실히 멀게 그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제 이만큼, 나는 이만큼 에서의 최대값은 어디에서 갔는지, 최소값은 어디에서 갔는지를 파악을 하면 되죠. 그래서 가까운 거는 확실하게 축에 가깝게 그려주고, 먼 거는 확실하게 축에서 멀게 그려줘야 어디에서 최대 최소로 갔는지가 한눈에 보여요.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높낮이가 확실히 차이 나니까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보다시피 그냥 꼭지점에서의 y좌표인 8분의 17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1입니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다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죠. 따라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am은 8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로 되어 있지만 치환하면은 2차 함수가 되는 이러한 문제를 너는 풀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이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이제 문제의 모양을 바꾼 다음에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요 연계된 문제랑 같이 복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x의 범위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3개나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럴 때 주어진 식이 조금 복잡해서 이 문제가 최상의 난이도인 것 같은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부터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처리를 하기에 앞서서 여기부터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봤던 방정식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거는 항상 sin x 이꼴 숫자, 코사인 x 이꼴 숫자 형태였는데 말이죠. 그럼 양변을 그냥 4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은 sin x 이꼴 4분의 3 우리가 많이 봤던 방정식 형태가 되고, 자, 방정식 삼각 방정식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 crazy person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2차, 3차 이런 다항 방정식 아니라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은 좀 예외로 하고 삼각 들어가는 방정식, 부등식은 그래프로 푼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돼? 1번 y 이꼴 sin x 그려야 되고 2번 y 이꼴 4분의 3 상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거는 그냥 군인처럼 바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일단 sin x랑 y 이꼴 4분의 3 그래프를 그리고 출발하는 게 맞구나. 이게 바로 돼야 되고요. 자, 이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건 x의 범위가 늘 0과 2파이 사이였는데 지금은 2분의 5파이까지 갑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을 더 그려주는 것도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사인을 그려주고 항상 그릴 때 예쁘게 대칭 다 지켜가지고 그립니다. 다음에 4분의 3을 그려주는데 4분의 3이면은 이제 y 값을 치역을 0부터 1까지의 간격을 4등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4분의 3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두 그래프의 교점이 3개가 나오는데
이 점에서의 x값을 차례대로, 값이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렸다면 이 길이 이 길이가 비슷해야 되고요. 왜냐면 지금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한 주기 차이 나는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같게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대칭성이 다 문제 풀 때 쓰이더라. 그죠? 자,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이제 식을 한번 건들러 가봅시다. 무슨 식? 이거. 자, 선생님은 얘를 보자마자 여기부터 좀 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돼 있으면은 사실 이거는 베타와 감마의 평균을 말하는 거고, 왜 갑자기 평균이냐? 그냥 이 두 값의 두 값이 이제 어떤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룰 텐데 그 대칭이 어디냐? 베타와 감마의 정중앙에 있는 게 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라서. 자, 그럼 베타가 여기 있고 감마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확히 이 그래프가 정확히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보니까 정확히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 직선 x 이꼴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지.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베타와 감마의 평균이 2분의 3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그냥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걸 적어보면은 알파 플러스 이제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대신에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요 두 개 자리만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3 플러스 알파까지 식을 정리할 수 있고, 이쯤 되면은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많이 봤던 거죠.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플러스 예각 형태지, 그지?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서 배웠던 요거 처리하는 게 이제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타는 항상 예각으로 취급을 하고 3단계에 걸쳐서 삼각함수를 간단히 했었죠. 첫 번째, 여기 n 자리에 오는 정수가 홀수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더라. 짝수면 그대로 두더라. 지금은 이 정수 3이 홀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을 뭐로 바꿔줘야 돼? 사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뭘 결정하더라? 부호를 결정하더라. 제 원래 각의 원래 함수 부호 따라가죠. 무슨 말이냐? 자, 원래 각을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3파이면은 요만큼이고 알파는 이때 예각으로 취급을 하랬으니까 조금만 가면은 4사분면이지.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입니다. 그러면은 뭐의 부호를? 바뀐 함수 아니면 원래 함수? 원래 함수의 부호를 가져옵니다. 코사인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양수 붙여주고, 자, 3단계 마지막으로 최종각은 이 예각 세타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예각이 알파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파만 적어주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사인 알파로 바뀝니다. 자, 근데 이까지 풀어놓고 또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문제를 잘 보면 알파가 여기 있고 이 함수의 식은 y 이꼴 사인 x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점에서의 y 값이 뭐가 되겠어요? 사인 알파가 되겠지. 근데 걔가 얼마래? 4분의 3이래. 따라서 그래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답이 간단하게 4분의 3 되는 문제입니다.